여러분, 이거 모르고 계속 드시면 60대 이후 뼈랑 혈관이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노년기 식생활과 뼈, 혈관 변화를 연구해온 김현수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칼슘도 먹고 콩도 챙겨 먹는데 왜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입니다. 특히 병아리콩, 잘못 먹으면 속만 더부룩해지고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연구진들도 결과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73세 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병아리콩을 드셨는데도 꼴밀도는 그대로더라고요. 알고 보니 콩을 제대로 불리지도 않고 양도 제멋대로, 같이 먹는 음식도 전혀 궁합이 안 맞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데 오히려 장만 괴롭히고 효과는 못 보시는 거죠. 오늘은 그 갈림길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 하나로 뼈도 살리고 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뼈나 혈관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계신가요? 며칠 전 상담 중이던 69세 김영자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병아리콩을 삶아 드시면서 스스로는 건강을 잘 챙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병아리콩이 좋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검사 수치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스가 차서 외출도 꺼려지는 날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콩은 충분히 불리지 않았고 양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번에 한 컵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먹는 반찬도 문제였습니다. 김치나 나물 같은 발효 음식은 전혀 없이 그냥 콩만 드신 거예요.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리는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고 양을 반으로 줄이고 김치 한 젓가락을 꼭 같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작은 차이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배가 편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뿐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훨씬 편해졌고 골밀도 검사 결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혈관 수치도 이전보다 좋아졌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와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병아리콩이 전부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왜 병아리콩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뼈와 혈관이 어떻게 함께 무너지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면 칼슘 부족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혈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뼈까지 영양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실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뼈는 굵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쌓이면 칼슘과 영양이 뼈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관 상태가 나쁜 노년층일수록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는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이 순환이 끊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뼈는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1세 박수진 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5년 넘게 드셨는데도 골다공증이 계속 진행됐어요. 알고 보니 혈관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혈관을 먼저 관리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뼈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지금 칼슘만 챙기고 계시다면 혈관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뼈와 혈관이 같은 시간표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골다공증과 동맥경화는 따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넘어질까 두렵고 하나는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관리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6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뼈와 혈관은 같은 재료를 공유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죠. 그런데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영양소들이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뼈에 가야 할 칼슘이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할 성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명희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1년 뒤에 협심증까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두 질환이 별개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뿌리가 같았던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시면서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염증이 모든 걸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은 뼈도 녹이고 혈관도 망가뜨립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을 잘 챙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염증 물질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방해하고 혈관 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노인은 정상인보다 골밀도 감소 속도가 3배 빠르다고 합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이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뇨, 비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전부 염증을 키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염증의 주범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김,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 문제예요. 이런 걸 계속 드시면 뼈도 혈관도 염증으로 망가집니다. 75세 최동수님은 매일 아침 튀김을 드셨는데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열심히 챙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튀김을 끊고 항염증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야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염증을 잡지 않으면 뼈도 혈관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병아리콩이 왜 주목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좋은 성분이 정말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마그네슘, 칼륨, 섬유질, 그리고 항염증 성분까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반쪽짜리 역할에 그칩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뼈도 혈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 마그네슘이 11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병아리콩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불려서 피트산을 줄이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병아리콩을 12시간 이상 불렸을 때 미네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72세 정미숙님은 병아리콩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불리는 시간을 늘리고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의 문제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됩니다. 병아리콩은 섬유질이 많아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적정량은 익힌 병아리콩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입니다. 생콩으로 치면 3분의 1컵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만 괴롭히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68세 김철수님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3컵씩 드셨는데요. 계속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고 하셨어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6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병아리 콩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덜 익은 콩은 소화가 안 되고 독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압력 솥에 20분 이상, 일반 냄비로는 1시간 이상 푹 삶아야 합니다. 콩이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로 부드러워야 제대로 익은 겁니다. 그리고 삶은 물은 버리세요. 삶은 물에는 피트산이나 다른 방해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걸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물을 버리고 깨끗이 헹군 다음 드셔야 합니다. 70세 박영미님은 삶은 물까지 아깝다고 국물로 드셨는데요. 계속 속이 안 좋으셨어요. 물을 버리기 시작하고 나서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7번째는 궁합입니다. 병아리 콩을 혼자 먹으면 절반도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특히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가 중요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도와서 병아리 콩의 영양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는 미네랄 흡수를 돕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는 병아리 콩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탄닌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69세 이순자님은 아침에 병아리 콩 먹고 바로 커피를 드셨는데요.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어요. 커피 시간을 바꾸고 김치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8번째는 시간입니다. 병아리 콩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입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크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저녁 소화 기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낮에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시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드시면 몸도 지루해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드시는 게 더 건강합니다. 이제 병아리 콩을 어떻게 활용해야 뼈와 혈관이 동시에 좋아지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콩을 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향은 뼈를 위한 조합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그네슘과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구조가 유지됩니다. 병아리 콩은 이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반드시 미네랄이 풍부한 재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깻잎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드세요. 이런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은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병아리 콩 샐러드에 시금치와 깻잎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까지 높아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노년층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71세 김순덕님은 병아리 콩에 시금치와 깻잎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한 뒤 6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 조합이 맞을 때 뼈는 더 이상 빠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햇빛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흡수되거든요. 아침에 병아리 콩 샐러드를 드시고 20분 정도 산책하시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위한 방향입니다. 병아리 콩의 좋은 성분은 흡수가 관건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혈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을 때 혈관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가 중요합니다. 이런 채소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병아리 콩 후무스에
파프리카 스틱을 찍어 드시거나 병아리콩 수프에 브로콜리를 넣어서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병아리콩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관 탄력도가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74세 최경자님은 혈압이 높아서 고생하셨는데요. 병아리콩에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나이도 젊어졌다고 하셨어요.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을 무시하면 모든 게 다시 무너집니다. 병아리콩은 장을 살릴 수도 괴롭힐 수도 있는 식재료입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가야 부담이 줄고 흡수가 살아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듭니다. 장이 건강해야 병아리콩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병아리콩 샐러드에 김치를 곁들이거나 된장국에 병아리콩을 넣어서 드시면 장 건강과 영양 흡수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과 콩류를 함께 섭취한 노년층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소화 불편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6세 박정숙님은 병아리콩만 드셨을 때는 가스가 차고 불편하셨는데요. 김치와 된장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편해지고 변비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장이 편해야 영양도 흡수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염증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은 뼈도 혈관도 망가뜨립니다. 병아리콩에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향신료를 함께 사용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병아리콩 카레에 강황을 넣거나 병아리콩 볶음에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높으면 뼈도 혈관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항염 식단을 꾸준히 드시면 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강황과 콩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73세 이기철님은 만성 염증 때문에 관절도 아프고 혈관도 안 좋으셨는데요. 병아리콩에 강황과 마늘을 넣어 요리해서 드시기 시작한 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염증을 잡아야 모든 게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병아리콩은 섬유질이 많아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물을 머금어야 장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병아리콩을 드신 날은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 부담만 커집니다. 69세 정옥수님은 병아리콩을 드시고 변비가 심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셨어요. 물 섭취량을 늘리고 나서 변비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섬유질과 물은 짝꿍입니다. 하나만 챙기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고 혈관은 움직여야 탄력이 생깁니다. 병아리콩으로 영양을 채우셨다면 걷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뼈와 혈관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충분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한 노년층은 골밀도 증가율이 운동만 한 그룹보다 2배 높았다고 합니다. 70세 김동욱님은 병아리콩을 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1년 만에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음식과 운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뼈는 느리게 변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적당한 양을 제대로 된 조합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반년, 1년 쌓이면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놓치면 병아리콩은 약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뼈 문제는 칼슘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먼저 무너지면 뼈는 버틸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뼈와 혈관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병아리콩은 뼈와 혈관, 그리고 장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냥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히고 양을 지키고 궁합을 맞추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속만 불편해지고 영양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아리콩을 잘못 드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고 압력 솥에 20분 이상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삶은 물은 버리고 깨끗이 헹구세요. 하루 적정량은 익힌 콩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커피나 홍차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시고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매일보다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병아리콩을 혼자 먹지 말고 반드시 궁합을 생각해 식탁에 올려보세요. 김치 한 젓가락, 시금치 한 줌, 파프리카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뼈와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병아리콩을 먹고 계신데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불리는 시간, 조리 방법, 양, 궁합,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맞춰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병아리콩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효과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